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 시간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인데요.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준 센터장,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플레타 박승호 대표 이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로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발행량보다 많은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달랐다고 합니다. 74%만 현금이었다고 해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비트코인 SV 상태로 불거진 암호화폐 거래소의 암호화폐 상장 폐지 기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관건인데요. 감시체계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벡트가 디지털 자산 수탁업체를 인수하고 뉴욕 멜론은행과 제휴합니다. 삼성이 갤럭시 S10 암호화폐 지갑 탑재에 이어 하드웨어 지갑 업체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치열한 암호화폐 지갑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플랫폼과 서비스에 주목하며 업무 혁신과 기업 생태계 확장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흥미로운 안건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을 가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은 이 안건들 중에서 어떤 안건이 가장 눈길이 가셨나요? 네, 오늘 나온 네 가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딱 두 개죠. 지금 이제 상패, 그러니까 코인의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하고 테더의 예치금 74%가 과연 적은 것이냐, 많은 것이냐.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상장 폐지는 사실 기존의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들이 처음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거래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 사례들이 있어 왔던 거고, 이제 다만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워낙에 화제가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74%라는 퍼센테이지인데 은행의 지급 준비율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 다만 지금의 이제 문제점이 이제 이 투자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100% 또는 그 이상이라고 믿게 했던 것과는 다르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지나서 이게 논의의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런 패깅이나 또는 이 USDT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이 생겨날 때마다 이 준비율 또는 이제 이 코인이니까 좀 다른 용어를 써야 되겠지만 이 퍼센테이지를 몇 %로 하는 게 적정할 것이냐 또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는 좀 다르게 나름의 이제 차선책과 또 백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요소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게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앞으로 네. 분명히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예, 이 두 가지 주제.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재준 센터장님께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에 눈길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다른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오늘 어떤 안건 가장 눈길이 가셨나요? 저는 이제 4번 삼성이 이제 하드웨어 원래 업체인 레저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요. 네. 그 부분을 보면 이제 삼성이 왜 투자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유추해 보건대 그 사업 자체가 이제 굉장히 진지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지갑도 있지만 레저에는 기업용 지갑이 또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향후 이제 연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이 당연히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이라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인 그 거래소 상패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거래소의 상장 폐지 기준 논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삼성 하드월렛 업체 레저에 투자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안건 체크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어떤 안건 가장 눈길이 가셨나요? 네, 이번 주는 전 네 가지 안건 다 눈길이 가는 안건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가장 좀 손꼽히게 생각되는 부분은 저도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이제 눈길이 가고요. 우선은 이제 암호화폐 지갑 같은 경우는 삼성이 암호화폐 지갑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뒤에 그 행보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가 가고요. 그다음에 그 행보를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업체와 파트너십까지 지금 진행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삼성이 분명히 무언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투자액이 좀 작다는 거는 조금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금액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거래소에서 계속 상장 폐지는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장 폐지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창펑차오가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네.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상장 폐지를 한 멘트가 지금 크레이크 라이트는 실제로 사토시가 아니다, 이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네. 이게 과연 토큰이랑 상장 폐지에 명확한 이유가 되는지, 근거가 되는지, 뭐 이런 점까지 부각되면서 훨씬 이슈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특히나 또 4가지 안건들이 너무나 핫해서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또 특별하게 2가지 안건으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안건은 암호화폐 상장 폐지 기준 논란입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힘겨루기로 소문난 암호화폐 상장 폐지 논란, 전말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세 분께서 이미 안건을 픽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달 중순 있죠. 지난달 중순이었나요? 비트코인 SV가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거래소가 기대하는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또 폐지가 됐는데 이를 시작으로 스위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상장 폐지를 이어왔고요. 자, 그럼으로써 이제 거래소 암호화폐 상장 폐지 기준에 논란이 또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께서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패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유가 있죠. 기존의 시장에 이제 왜곡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일어나면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죠. 이 비트코인 SV 또는 크레이그 라이트로 대표되는 이 체인. 근데 이제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들 속에서 비트코인 SV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뭔가 시장이 좀 바로잡혀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 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거래소마다의 어떤 기준이나 또는 뚜렷하게 방송을 통해서나 매체를 통해서 또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거래소의 입장이 명확하게 항상 표명돼 왔던 거래소들이라면 다른데 그런 표명은 거의 없었던 과정에 이제 환경에서 네. 이제 바이낸스 대표적인 거래소 중에 하나인 바이낸스에서 상패를 발표하면서 이제 줄줄이 이제 상패가 이제 발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게 해요. 네. 왜냐하면 커뮤니티 중심의 이 체인들인데 갑자기 어느 특정 집단 또는 거래소 또는 특정인에 의해서 또는 그 문제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또는 그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금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갑의 횡포가 아니냐 또 이런 문제가 또 같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갑의 횡포라고 보기에는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여러 가지 좀 사항들이 어울려져 있어요. 좀 청펑차오랑 그다음에 그레이그랑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이더리움, 비탈릭도 지금 엮여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소도 하고 지금 서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폐가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상장도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SV 같은 경우는 갑자기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서 갑자기 나온 부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 준비된 것도 아니고 무언가의 뚜렷한 이유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기에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SV와 ABC 진영으로 갑자기 나뉘면서 갑자기 SV가 지금 상장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상폐까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과연 이 지금 흐름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업계의 긍정적인 부분이냐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거래소의 갑질뿐만 아니고 이 생태계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서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일로 인해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 같다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소의 상장 폐지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이 거래소 상장 폐지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SV가 네. 이게 폐지되는 그 과정이 이제 올바랐는가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이제 분리해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하는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박승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V가 저는 상장이 돼서는 안 됐었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뭐 거래소의 입장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급작스럽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래소들이 SV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SV가 이제 힘을 갖게 된 것이고 네. 다시 또 그 힘을 뺏어가는 것도 거래소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큰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상장하는 부분과 상장 폐지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안에서도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도 결국에는 그 SV를 상장 폐지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크게 거래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도 거래소를 네. 운영하고 있지만 갑자기 이게 돈이 막 빠지기 시작하니까 아 상장 폐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막 빠지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고 저도 이제 뭐 빠르게 이제 매도하긴 했으나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거래소에 힘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네. 힘을 주기도 했지만 힘을 뺏어가는 그 현 상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그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하거나 상장하는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그 다음 그 질문이 있을 텐데요. 네. 저희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심사할 때 그리고 상장 계약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장 폐지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평이에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최대한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이 아닐 경우, 그러니까 첨부한 서류들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이 이제 바뀌었을 경우, 그리고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이제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현저하게 낮아서 네.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경우 모두 다 이제 결국엔 약간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을 혼란을 일으킬 경우에는 거래소가 판단하여서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요. 그런데 네. 그 과정이 이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동일해요. 네.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SV가 상장 폐지가 됐고 그 모양새가 뭐 유저들은 이제 조장붕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자오장붕 대표님의 트윗으로 이제 시작됐지만 아마도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네. 생각해요. 저희 같은 작은 거래소 내에서도 그 과정이 아무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일어나는데 결국에 그걸 어나운스한 채널이 이제 대표의 트윗이었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상장 때부터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소 내에서 상패가 개인의 그냥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거래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거래소 같은 경우에 상장 계약을 할 때 상패에 대해서 굉장히 계약서에 잘 쓰고 명문화하려고 이제 노력한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래소가 해당 코인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다시 뺏어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지금은 그 코인의 생태계 자체가 거래소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고 저는 그 크립토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거래소가 힘을 갖는 게 아니라 네. 언제든지 상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상장 폐지하고 다른 거래소 또 상장되고 상장 거래될 수 있는 환경들이 빨리 만들어지는 게 네.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거래소의 암호화폐 상장 폐지 기준 논란과 배경으로부터 또 암호화폐 상장 폐지 기준 그리고 또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또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문제점이 참 제기가 되고 있어요. 방금도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암호화폐 상장 폐지 기준이 모호하다 아니면 거래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합치가 안 되는 거죠. 또 일률성 또 투명성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박승호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요새 상장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변화와 좀 전략을 취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유저들의 투표를 이제 진행해서 상장을 심사한다든지 아니면 네. 미리 사전 거래소를 만들어서 그 거래소 내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상장해야 되는 코인에 연관된 뭐 하나의 좀 그림자 같은 코인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거래량, 그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선호하는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지 거기에 이벤트를 같이 묶어서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이제 관심도와 투표도를 묶어서 상장하는 거래소도 있고요. 그래서 네. 상장 기준에 관한 부분은 좀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에 상장 폐지되는 부분은 이제 유저의 참여를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을 폐지하는 것도 네. 조금 더 거버넌스적인 해법이나 방법론을 모험적으로 좀 취해보는 것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돼야 되는데 뭐 이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든 체인이든 네. 이게 예상 가능한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상패 이 경고 오겠는데 네. 이게 딱 있단 말이죠, 메시지가. 물론 이제 체인하고 기존의 이제 암호화폐 시장하고 기존의 주식 시장은 다르지만, 근데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에 상장이 됐다가 상패가 되는 이 과정들이 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면 상패가 되겠구나라는 시장의 메시지가 통일돼야 되는 필요는 있는 거죠. 이래도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SV를 문제 삼아서 바이낸스에서 지금 이제 매스컴 플레이를 활발하게 하고 네.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안에 그거보다 더 못한 코인들도 아직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네, 상장 폐지 기준이 앞으로 조금 더 문제 제기가 되면서 거버넌스를 또 마련해 보는 거 어떤가, 이러한 또 의견들이 같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자, 이쯤에서 두 번째 안건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택한 두 번째 주제는요, 삼성이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방은이라는 이 안건을 두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앞서서 세 분께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살짝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자체 지갑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이 왜 하드월렛 업체에 투자를 또 했는지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호 대표님, 왜 삼성이 투자를 했을까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삼성은 지금 결국에는 휴대폰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는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었고요. 레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별도의 USB나 별도의 장치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레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암호화폐를 넣어놓고 뭐 이 금고에 보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금고에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품을 삼성이 또 하드웨어 월렛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네. 당장의 라인업이랑 이 또 다른 하드웨어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이제 전향적인 방향을 취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레저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지금 플랫폼이나 코인들을 이미 인테그레이션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삼성은 현재 이더리움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걸 확장성을 좀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레저의 기술을 좀 통합하면은 굉장히 좀 빠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삼성이 왜 레저에 굳이 또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거래소에서는 또 이 하드월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점도 참 궁금합니다. 거래소에서는 이런 월렛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신진욱 대표님? 저희도 이제 삼성이 투자하신 그 회사와 이제 계약을 해서 네. 저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이 왜 여기를 이제 투자했는지를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월렛을 만들었지만 하드웨어 월렛 시장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월렛의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이제 겪어야 하는데 네. 그 시간을 가장 빨리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투자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 3, 4년 이상의 시간을 굉장히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스스로가 암호화폐를 저장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 내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 월렛이 있지만 저희도 선택한 만큼 네. 가장 그 압도적인 프로덕트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스스로 저장을 하려고 솔루션을 찾다 보면 여기가 제일 잘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여기만큼 잘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구나라는 판단했을 때 당연히 그러면 한 달이 걸치고 나가는 게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거래소 입장에서 하드웨어 월렛이 반드시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콜드 월렛인데 네. 수시로 입출금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는 하드월렛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양들은 폐쇄되어 있는 지갑에 이제 보관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필수적이고 향후
이거는 이제 거래소 입장이 아니더라도 유저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본인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삼성 월렛에 사용하겠지만 그럼 나머지는 어디다 저장하는가라고 했을 때 향후 뭐 은행에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네. 개인이 어느 정도 가지고 집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탈취되더라도 충분히 보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은행에 그렇게 보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 시장이 좀 크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유저들 입장에서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래소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콜드 월렛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향방도 참 궁금합니다. 암호화폐 지갑 시장 치열한 경쟁이 또 예고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박재준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경쟁이 치열하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하드웨어 월렛을 만들고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네. 예, 지금 이제 삼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이 회사도 그렇고 또 다른 회사가 초반기에는 한 서너 개 회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레저 외에는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삼성이 지금 투자한 금액이 약 30억 원대인데 지금 이미 이 레저는 납입 자본금이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 금액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경쟁보다는 기존에 있는 나와 있는 기술들과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의 파급력을 가져갈지가 그런 걸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이런 판단이지 않을까. 아마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암호화폐 지갑 시장에 대해서 또 뜨거운 의견들을 또 나눠봤습니다. 이쯤에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나눴는데 좀 가장 남기고 싶은 한마디씩 딱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준 센터장님 먼저 남겨주시죠. 예, 저는 한 줄 오늘은 그 SV 상패에 관해서 한 줄 평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SV 상패가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런 코인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거래소가 그 코인 또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입장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언제든지 유저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 이게 더 필요한 시기 그게 더 논의돼야 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재준 센터장님께서 한 줄 평 남겨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또 신진욱 대표님께서 또 한 줄 평 남겨주시죠. 네, 지금은 거래소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져 있기 때문에 거래소의 힘이 세지만 향후 뭐 지갑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축이 옮겨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향후에도 뭐 지갑에 코인이 탑재가 되느냐 안 탑재되느냐가 똑같이 이제 또 이슈들이 이제 발생할 텐데 일단은 현재 거래소 내에서 자유롭게 상장 폐지할 수 있는 코인 생태계가 빨리 만들어지기를 네.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우 대표님께서도 한 줄 평 남겨주시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폐지도 거버넌스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보는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거래소뿐만 아니고 실제 그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유저들의 힘이 세질 거고 네. 지금 그냥 눈치만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제 가치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힘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가감오는 토크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